이 당뇨 전 단계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한테 고지혈증이 있더라 라는 게 수박을 샀는데 안 달면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과당은 혈당 측정기에서 직접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대사질환과 가장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지혈증과 계속 이제 동반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당뇨인데요. 대사질환이기 때문인데, 이 대사질환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 전 단계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한테 고지혈증이 있더라 라는 게 연구 논문으로 이제 최근에 이게 나오게 됐는데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지혈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사 상황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또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지방 조절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인데요. 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포가 A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B로 만들고 B를 다시 C로 만들어서 쓰레기로 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유용한 다른 물질을 이제 쓴다든가를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들을 다 대사라고 합니다. 그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이 중간 함수 자체가 잘못되면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당뇨 환자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점검하고자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해보면요,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아서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거꾸로 검사를 해보니까 고지혈증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 당뇨하고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중성지방이 너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사질환인데요. 이 대사질환들은 사실 각각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세포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세포가 망가진 거는 가장 치명적인 게 유전자, DNA가 망가진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DNA까지 망가져 있지는 않고요. 세포막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 또는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그런 대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부각시켜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당뇨 전 단계가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까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으면 미리 고지혈증을 대비를 해야지 되고, 그걸 대비를 하는 것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스타틴의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먹는 것이 좋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의 문제를 또 겪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당뇨약 자체를 당뇨 전 단계부터 먹는 것이 모든 대사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의 요지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고지혈증이 걸리나요? 이 당뇨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데, 당이 내 몸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소변으로 나오니까 당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변으로 나오려면 혈액에 많아야 되거든요. 이미 혈액에서 당이 높다. 그래서 혈당 검사를 하게 되고, 너무 높으면 약을 먹게 되고 당뇨를 진단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물론 단백질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요. 근데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탄수화물 먹는 것이 당뇨랑 관련되고, 그렇게 해서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고지혈증이 또 유발이 된다는 순차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과당도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과당을 더 농축을 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게 이제 액상과당인데요. 천연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과당이 과일에 많이 있어요. 수박을 샀는데 안 달면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이걸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급 상품으로 이제 점점 인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당이라는 것이 액상 과당이 아니어도 훨씬 많은 양의 이제 과당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과당은 혈당 측정기에서 직접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일을 막 먹고도 이게 당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당을 먹고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당을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쓰여지지 않고 일단 간을 통해서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저축이 지방으로 되는 거죠. 지방
혈방이 많아지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겨요. 그럼 만성염증이 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내가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먹게 되면서 과일도 같이 먹게 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당을 먹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런 음식들 사용이 만성염증으로 세포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로 이제 혈당과 관련돼 있어서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음식이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입니다. 당뇨가 불면증과도 관련이 있나요? 당뇨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 건요, 물론 혈당이 높고 조절이 잘 안 된다, 단편적인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당뇨라고 하는 거는 말초 혈관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망가지느냐? 당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은 그러면 왜 조절이 안 되냐? 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는 왜 망가졌냐? 혈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혈관이 왜 망가지냐?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회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자율신경은 엄청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일단은 개선시켜야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혈액순환을 아무리 잘 시키고 싶어도 척추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한 상태에서 혈당이 더 조절이 안 되고요. 조절이 안 되면 혈관은 더 망가지게 되겠죠. 몸에 이제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잠이라는 것도 당연히 못 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난 불면증이야. 누워서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그래. 블루라이트를 조절해야 돼.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내 몸 구석구석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비로소 잘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잔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사 질환이 있을 경우 고쳐야 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알려주세요. 대사질환과 가장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음식 섭취량 자체를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양을 조절을 했다 하더라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 간격을 좁히는 거, 음식을 섭취하는 그 시간이 반복적으로 짧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적게 먹고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그 내용을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이런 문제들을 잘 개선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혈액순환이 나쁘면요. 내가 노력한 것의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반감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상승 효과로 바꾸려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려면 척추의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되어야지 됩니다. 척추 건강 상태 중에서도 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목은 숙여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꺾어서 이렇게 소파 같은 데 기대 가지고 꺾어서 있는 거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자세가 나빠요 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채널에서 너무나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나한테 잘 적용을 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를 주력으로 보고 있는 대사질환, 그러니까 세포가 망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저는 이제 자율신경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고는 있지만 영양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탈수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포가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